안 때리는데 이란이 때린 것처럼 된 게 몇 개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때린 거는 때렸다고 하지만 때리지 않은 건 때렸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전을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킬 것인가. 저는 안 지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핵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얘기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란을 완전히 붕괴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배경, 사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좀 평화가 와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잖아요. 사우디는 이번 이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사우디가 이란이 싫다라도 그걸 겉으로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란 공격받은 것도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아예 이참에 이런 사우디의 시각에서 보면 이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세력들을 이란에서 끝내야지 이 중동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15년, 16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동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곳은 아니었다. 79년 전까지는 그랬다. 근데 이 모든 중동의 문제가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사우디도 이란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이슬람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우디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79년 이란 혁명이기 때문에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하는 얘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중동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정권을 끝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은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아랍 언론인이 BBC에 대해 얘기해서 보도된 건데요. 우리 주류 언론에서는 잘 얘기 안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자, 이란과 전쟁을 끝내고 싶냐? 지금 여기서 그러면 2조 5천억 달러를 내라. 돈을 거기에 있는 걸프 국가들, 특히나 사우디 같은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 전쟁 계속하고 싶니? 그래서 이란을 끝내고 싶니? 그럼 5조 달러를 내라. 그러면 지금 의회 승인 2천억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2천억 달러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가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할만하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현실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잔인한데요? 만약에 전쟁이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제전으로 이란을 때리는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란 편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언론이 잘 보도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을 꼭 편들자는 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린 거는 때렸다고 하지만 때리지 않은 건 때렸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본인들이 안 때렸는데 이란이 때린 것처럼 된 게 몇 개 있어요. 어디예요? 이번 전쟁에서요? 아람코 시설 초반에 그랬고요. 아람코 시설이요? 몇 가지가 이란이 때리지 않았는데 이란이 때린 것처럼 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을 길게 가져가려는 혹은 이란을 탓으로 돌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에고 가리시아 섬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 안 때렸다고 그래요. 디에고 가리시아 섬으로 날라온 미사일 2개 있다는 지 않습니까? 안 때렸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몰라요. 전쟁 초반에 아람코에 날아오는 거를 이란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키스탄 정보부도 그렇고 러시아 정보부도 그렇고 이건 이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랍 국가들을 좀 추동을 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전쟁을 좀 끄고 가려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막판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저는 조금 유심히 봤던 게 네탄야후 총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전쟁 시작할 때. 디모나 쪽을 맞은 다음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제사회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인들 죽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음모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날라오는 거는 이게 영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 유럽이 이란을 적으로 돌려서 참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보면은 지금 그림은 그동안 조용했던 아랍 국가들도 들썩들썩하고요. 유럽도 약간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합동 군사 훈련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교수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전쟁이 저는 교수님 말씀 초반에는 이 끝나는 쪽으로 바람이 슬 불어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이란 너네가 다 안 받으면 나 전쟁 계속할 거야라고 네, 아니 본인 또 그 얘기했어요. 네. 안 받으면은 계속 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우디의 도움이 있다면, 네, UAE의 도움이 있다면, 네. 카타르의 도움이 있다면 그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5조 달러.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쪽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미국에서 아랍 국가들에 그랬대요. 전쟁 계속할 거면 5조 달러 내라고.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경우에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하려고 하고 뭐 이란과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으로 뿌리가 뭐 같다 보니 사실은 좀 참전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파키스탄하고 협정을 맺기도 했잖아요. 군사 보호 협정을 맺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됐을 때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조금씩 좀 전쟁이 커져가는 느낌은 요즘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게 이게 갑자기 조용하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란이 이번 기회에 눕혀야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우디가 제일 처음에 그 전쟁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야 된다고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을 때 제 사우디에 있는 저 지인 교수가 아니라고 사우디 그런 거 아니다. 사우디 입장 그거 미국의 그 친 이스라엘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분명히 전쟁 원하지 않는 뭐 투르키 왕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사우디가 이름이 오르는 거 보면 이게 아니 땡 굴뚱의 연기는 나지는 않을 테고 그냥 이게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확정될까 봐. 네, 확전될까봐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란 정권이 붕괴를 하는 데까지 간다면 이란은 어떻게? 아니 근데 이란이 붕괴된다 네. 하더라도요. 이란이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주변 국가들 다 때리고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사일도 지금 갖고 있고 드론도 미사일.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란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최근에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란의 그 무기고가요. 지하 500m에 있답니다. 지하 500m. 예, 그러니까 벙커버스로 뚫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란의 미사일 수가 얼마인지 밖에서 얘기하는 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마지막에 만약에 쏟아부으면 주변 국가들을 다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모든 나라들이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랍은 특히 더 중요해요. 네. 거기는 담수 시설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담수 시설 의존도가 70%고요. UAE가 90%고 까타르가 100%예요. 담수 시설 하나만 때려도 물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전기 시설 하나만 때려도 공장 못 움직이죠. 전기 시설을 굳이 안 때리더라도 물귀신 작전. 예, 물귀신 기름 귀신 작전으로 세 가지입니다. 정유 시설, 전력 시설, 담수 시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 풀면 48시간 안에 이란의 전력 발전소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현문수비대가 그래? 우리 또 그러면 보여줄게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6나라 12개 시설을 딱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때리겠다고. 네.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 동네는 쑥밭이 되는 거죠.
아무도 먹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이란을 죽이면 이란은 나만 죽지 않겠다고 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큰 일이죠. 그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말 그대로 패닉 그 상태로 갑니다. 지금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카타르 같은 경우도 가스 수출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가스 시설은 뭐 수출하고 이런 문제가 네, 아니라 뭐. 내수가 문제,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문제가 된다. 국민들도 문제됐죠. 예, 이란은 가스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냥 그 고통을 주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라. 근데 데모하기 힘들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폭탄이 떨어지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란 국민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데 바쁘지 언제 시위를 해요? 뭐 안정된 상태에서 시위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원활하게 원유가 공급 안 되면 우리 5월달에 우리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쓸 기름이 없는데 공장에 돌아갈 수가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면 이란은 종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종전을 원하는데 이란이 얘기하는 종전은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만은 아니에요. 네. 레바논 공격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 종전을 하자. 그랬을 때 이란은 아니 우리만 그것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도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는 이거 별개 문제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종전이 안 되죠. 저는 한 가지 이란이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게 종전을 고집해요. 이란이요. 예, 이란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 말이 아니라 트럼프는 하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의회라든지 이렇게 문서로 해서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종전을 원하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전을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킬 것인가. 저는 안 지킬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공격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휴전이 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이스라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잔디깎기. 네, 잔디깎기. 예, 계속 간헐적으로 때릴 거란 말이에요. 이란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전 서명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도 계속 공격 안 하는 거 약속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근데 약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국하고 종전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지킬 거니까. 예. 저는 교수님 그 확전 얘기 듣고 나서 너무 위기감. 아니 저는 항상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있어서. 요즘 어디 할 때 최악의 상황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15가지 조건을 보기 전에는 희망을 전 안 걸었어요. 그냥 이거 다시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교수님 굉장히 희망적인 분이신데. 예, 15개를 네. 보니까 이러면 안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받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못 받는다면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전 전쟁 계속 갈 것 같아요. 전쟁이 그냥 예.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괴롭히고. 네, 어차피 지금 이란이 네. 약한 점을 다 봤거든요. 네. 이란은 더 이상 하늘에 못 띄운다는 거 알고 있고 방어망 최근 F-35, F-16 몇 비행기 몇 대는 잡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걸 꾸준히 잡아야죠. 그걸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완전히 내놓은 상태에서 공격이라는 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만회할 상황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서 네. 트럼프 정권은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네, 뭐 한 지금. 2년, 3년 안 돼서 끝나겠죠. 네. 이제 임기가 절반 조금 못 되게 네. 지나왔나요, 지금? 그 정도 지나왔으니까 트럼프 정권이 언젠가 끝난다는 전제하에 이란 입장에서도 그럼 트럼프의 비위를 좀 맞춰주다가 요 다음 정권 때 좀 협상하는 방안 쪽으로 가서 지금은 일단 전쟁을 멈추는 방향을 생각할 수는 없을. 근데 전쟁을 멈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전쟁을 멈추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받지 않으면 또 공격할 거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받아봤자 또 공격할 거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속을 안 지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란은 아무튼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네, 안전장치 걸어놓고 전쟁이 싶은 계속 될. 예, 이란도 그 생각해요. 분명히 또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두 번 당했는데 그거 모르면 바보다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으려면 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의 힘이 있어요. 중국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예, 이란은 지금 현재 친구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부조리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이란 편을 안 든다 할지라도 네. 이 전쟁은 아무튼 이란이 침략을 받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침략 전쟁은 무조건 나쁜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국가 안보상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를 비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거를 찬성을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침략권이 아닌 겁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공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부조리한 전쟁이고 러시아만이 지금 이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 거의 그 수준입니다. 네. 분명히 이란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받았는데 어떤 유럽 국가들도 이란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란을 더 비난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니네 왜 공격 받을 짓을 했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 영국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러시아는 그러면 이번에 중립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냐? 아니 우리 중립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란은 저렇게 맞고도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란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유일하게 지금 등이 대주는 러시아밖에 없고요. 네. 중국도 역시 이란을 지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외교 관계에서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에서는 조금 불만이죠. 난 얘네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아락치 외교장관이 러시아와 중국에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좀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히 해달라는 그러한 투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그 왕이 외교부장, 그러니까 중국 네. 외교부장이랑 그 이란의 아락치 외무부장인가요? 통화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중국도 약간 제가 느끼기엔 좀 원론적이긴 했는데 네. 평화를 협상을 해야 된다. 평화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된다면 러시아는 지금 확실히 이란 편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두 나라 다 편을 들고 있긴 하지만 네. 뭐 무기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보 자산은 주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란에 정보 자산은 주는데 네. 이란이 필요한 거는 정보 자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늘 돌아오는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공중망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거 들어왔는데 중국 초반에 개전하면서 다 박살나버렸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정을 해서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또 다시 참전을 같이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무기를 대주고 중국이 아니요, 무기를 러시아가 대주고 대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막아야겠죠. 아랍 국가들이 그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막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주변 국가들을 좀 잠재우긴 했어요. 네.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확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랍 국가들이 당하면서도 안 한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전략적 인내력이에요. 아, 지금 이제 이란에게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네. 걸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유례 없이 말 그대로 두드려 맞았는데 많이 참고 있다. 그럼요. 엄청 참고 있습니다. 이거 안 참았으면 더 난리 났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아랍 국가들의 그 인내력을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쟁이 더 거기에는 확전되지 않은 거죠. 러시아가 좀 워워하고 진정시키고 러시아가 워워한 것도 있죠. 근데 워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었을 때 받을 피해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현명하게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삐가 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발 고삐 안 풀리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확전 안 되고 이 15가 안에 좀 조정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러시아는 지금 이란 편을 확실히 든다고 얘기하면서도 중동 국가들은 조금 자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러시아에게 안 좋습니다. 러시아는 중동을 오랫동안 중동 굉장히 가까워요. 미국보다 중동이 더 가까워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자기의 패권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리아 지역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시리아 지역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있고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그저께 그 X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말인데 요즘 최근에 자꾸만
이란이 이렇게 되면은 너무 까부니까 방법 없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퇴역 예비형 대령인 맥그레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핵을 쓰면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출처가 좀 불분명한 말인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한동안 그 X에서 화제가 됐어요. 푸틴 대통령이 진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지금 핵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돌 만큼 네.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삼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 혼자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핵을 쏴서 같이 공멸할 것이다. 이게 삼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한 대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안 좋죠. 그게 일어난 일은 않겠지만 일어난 일 아니라고 믿지만 자꾸만 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뭐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뭐 핵 얘기가 초반에 중반까지 조금 나올 때 불안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중동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너무 많이 얽혀 있다 네. 보니까 사우디도 핵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랑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미국에게 얘기하는데 다른데 특히 다른 데 중에서 그 러시아가 지금 이란에 부셰르이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네. 원전하고 있는 그거 건들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 중에 우리가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이란이 자국의 그 핵시설을 공격받으면서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있는 디모나라는 곳에 쐈거든요. 그래서 네.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시설은 전혀 문제 없었지만 일부러 그 핵시설까지 안 가게 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이란만 욕할 수 없는 게 이 전쟁 초기부터 부셰르 원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관리하는 러시아 쪽의 얘기로는 부셰르 원전 바로 앞에까지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굉장히 긴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쟁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이제 그 좀 낙관적으로 네.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처음으로 할 수도 있다. 전쟁 이후에 첫 대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인지 살짝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아락치와 위트코프, 제레드 쿠시너 이 기존에 핵 협상한 사람들이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겠죠. 서로 주고받겠죠. 네. 워낙 서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서로.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란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파키스탄을 선호하는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파키스탄이에요? 저 그거 궁금하긴 했거든요. 친미국가. 친미국 그다음에 사우디하고도 친합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왜 파키스탄에서 하면 이란이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약간 손해 보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오만은 그런데 미국이 싫어해요. 예, 오만은 싫어하고 까타르는 이란이 싫어하고. 차라리 튀르키예도 괜찮은데 튀르키예는 또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약간 껄끄러워.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시네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친미국가인 나라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약간 안 좋죠. 안 좋은 느낌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이 이란에 친한 것보다 파키스탄이 사우디가 훨씬 더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이건 네. 나쁘진 않지만. 네. 근데 그 전에 이므란 칸이 있었을 때는 워낙 반미 국가였기 때문에 반미 일변도였기 때문에 이란과 굉장히 친했지만 지금은 이므란 칸이 감옥에 가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이므란 칸을 제거하고 들어온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세력이고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이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 회담하기는 이란으로서는 약간 불편하죠. 왜냐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미국이 그 15개항 보면 많이 양보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네. 예,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파키스탄에서 하는 것 정도는 좀 양보하고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문제 시작은 하긴 들어가야 될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란 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조율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란 내에서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갈리바프가 앞으로 지도자 듣고 네.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갈리바프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갈리바프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갈리바프가 61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나이가 거의 65세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신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수님 웃기시려고 네.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75세쯤에 인생은 60부터. 네, 70 빨리 하면 70세 졸업을 네. 해서 호자톨 레슬람이 되고 네. 예, 그렇게 돼가서 이제 이슬람법으로 내가 그 법률적인 지식으로 의견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최고 지도자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헌법으로 바꿔가지고 뭐 대통령제로 완전히 바꾸거나 최고 지도자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뭐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있는 걸 한다면은 갈리바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불가능한데 자꾸만 차기 지도자 뭐 지도자로서 이란 지도 훌륭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협상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상으로 미국이 갈리바프를 얘기했죠. 네, 근데 이게 갈리바프 사실은 저는 얘기했다는 이거는 갈리바프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갈리바프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갈리바프가 이란 내 우리가 그 정치 스펙트럼을 우리가 중도부터 이쪽 좌우로 나눴을 때 우쪽으로 가면 이제 우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갈리바프는 중도에서 중간 정도가 있어요. 더 극단에 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언론에서는 약간 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제 네. 알리 라리자니 대신해서 자리에 든 사람이 있어요. 네. 졸가드르라고. 졸가드르.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네, 졸가드르. 네. 막강입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강경.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졸가드르가 갈리바프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가드르가 지금 최고 국가안보회의 이제 사무총장이 된 거거든요. 네. 이 사람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럼에도 거기 아니 이견은 없는데 이란은 항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있습니다. 이란은 생각이 하나일 거라고. 아니요, 이란은 정치 스펙트럼이 넓어요. 대통령은 중간에서 이쪽 좌쪽으로 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좌측의 한 중간 정도로. 갈리바프는 우쪽에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갈리바프가 이 우파 사람들한테 극우파 사람들한테 저기 먼저 그닥히 좋지 않게 보이는 게 국회의장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과 협의해가지고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쟤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갈리바프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더 보수적인 사람 보기에는 갈리바프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면 갈리바프를 계속 찍었잖아요. 트럼프가. 그 갈리바프한테 안 좋아요. 내부에 의심이 생기죠. 저거 봐라. 저거 뒤에서 트럼프하고 뭐 있었구만. 안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계산한 발언이라면 갈리바프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설령 그렇게 했었다면 더 불편하고요. 안에도 불편해요.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라면 이란 지도부를 약간 흔들어 놓는 발언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누구랑 회담을 좀 해야 되는? 졸가드르. 졸가드르가 모지타바 사람입니다. 모지타바 사람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모스타바가 졸가르드 사람인지 졸가르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모스타바. 모지타바가 픽했기 때문에 네. 모지타바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픽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이 모지타바 의향을 알기 때문에 픽한 사람이기 때문에 졸가드르가 굉장히 중요해요. 졸가드르. 졸가드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랍어로 하면 그게 둘 가드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발음은 졸가드르인데 힘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협상을 이 사람과 해야지 좀 풀리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졸가드르가 자리가 오니까 저희 이제 동료 같이 이제 공사님이 이거 또 참수 대상 올라왔나? 왜냐면 이스라엘은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은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암살 작전을 예, 암살 작전하니까 예, 암살 대상에 오를 수 안 있습니다. 좋아하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았던 협상 대상은 알리 라리잔이었어요. 네. 알리 라리잔이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갈리바프인데 갈리바프는 또 대중적 지식인이 대중적 그 정치인이기도 해요. 네. 혁명수비대 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테헤란 시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테헤란 시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여러 번 나갔는데 영원한 대통령 후보. 2인자 아니요, 2위 표를 못 받아요. 표를 제대로 못 받아요. 2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테헤란 시장 정도면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데 네.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국회의장인데 네.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니까 경험은 많아요. 이게 조율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래서 대화는 가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대화는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란 쪽에서 혁명 수비대 내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솔가드르가 얘기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나올지 그러면 이제 그 갈리바프가 서 있는 자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주를 이 미국 이란 전쟁의 좀 분수령 말씀하신 대로 봐야 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